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아이 둘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이번에 큰일을 호되게 당한 이후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가족 사이라도 돈 거래는 확실히 해야겠더라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깨닫고 말았네요.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첫째라서 시부모님께 아주 예쁨을 받으며 귀하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점잖은 남편과는 다르게 약간 철이 없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남매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신우는 일찌감치 결혼해서 자식 둘을 낳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남편과 연애 시절 몇 번 그 카페를 방문하며 신우와 꽤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모습에 안도했네요. 초반에는 분명 신우가 저에게 잘해줬어요. 제가 시댁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우가 나서서 저를 대변해주기도 하고, 제 생일 때는 남편 대신 꽃다발도 선물해주더라고요. 무뚝뚝한 남동생과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너가 아니면 누가 내 동생 책임지다면서 저에게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려고 하실 때마다 신우가 나서서 저를 보호해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방금 진짜 악독한 시어머니 같았어. 올케가 일부러 실수했겠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잖아. 엄마는 내가 시댁에서 타박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며느리도 누군가의 귀한 딸인데 그걸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지. 외로운 시월드에서 누군가 내 입장에서 생각해준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남들은 신우의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을 만큼 밉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친언니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친밀해졌어요. 분명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의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을 시점이었어요. 밤늦게 신우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미안한데 잠시 저희 집에 들려도 되냐고 하길래 선뜻 오시라고 했죠. 신우는 맥주를 몇 캔 사들고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딱 봐도 무슨 일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신우는 아무 말 없이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고는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싶어. 무슨 일 있으세요? 카페 폐업하게 생겼어. 왜요? 왜긴 왜야. 망할 건물주 때문이지. 월세 올려달래요? 얼마나요? 가뜩이나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돈까지 더 달라고 하니까 내가 속이 뒤집어져. 차마 남편한테 망할 것 같다고 말도 못하겠고, 남 믿고 회사까지 관두려고 하는 인간인데. 그래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시댁에 돈을 좀 많이 빌렸어. 시부모님은 내가 카페를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줄 아시니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그래도 언젠가 들킬 텐데.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더 일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형편이 안 되면 일찌감치 폐업을 하는 건 어때요? 기회는 또 오잖아요. 그 카페는 내가 영혼까지 갈아놓은 곳이야. 그리고 아직 포텐이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손님이 점점 늘고 있었어. 인테리어까지 싹 다 새로 해서 이제 막 입소문이 나려던 참인데 지금 와서 접는 건 너무 아깝잖아.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럼 정말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러게요. 카페 운영하는 거 형님 적성에 맞아서 일하면서도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돈 없는 게 죄야. 대출 같은 건 안 되나요? 이미 다 땡겨 받았지. 돈 나올 구멍은 이제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 내 인생은 빚잔치야.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거든. 솔직히 앞길이 너무 막막해.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저기 올케,
나 진짜 올케한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내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 혹시 목돈 좀 가진 거 있어? 목돈이요? 내가 진짜 급해서 그래. 이번에만 수습을 잘하잖아? 그러면 다시 성공할 수 있어. 내가 금방 갚을게. 죄송하지만 제가 도울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서요. 내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올케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땅 팔아서 자식이랑 손주들한테 나눠서 증여해 주셨다면서 그거 받은 거 있지 않아? 아, 그건 제가 웬만하면 건드리고 싶지 않은 돈이라서요. 그럼 그냥 통장에 묵혀있는 거잖아.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응? 올케한테는 지금 그게 비상금일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한 푼 한 푼이 목숨값이나 마찬가지야.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저도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래, 이해해. 내가 너무 염치가 없었지. 미안해. 올케한테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 뒤로 신우는 매일 저에게 전화했어요. 안부를 묻거나 일상 이야기를 하며 통화를 이어갔지만 결국에 돈을 꺼달라는 게 주된 목적이었겠죠. 저에게 목돈이 생긴 걸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철썩 들러붙은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돈을 빌려주기 싫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저에게 소중한 돈이고 언젠가 쓸 곳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 돈을 무작정 빌려줘 버리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신우는 이미 저를 타깃으로 결정한 듯이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빌려줄 때까지 저에게 연락을 할 것 같았어요.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오죽하면 동생의 와이프에게 낮은 자세로 굽심거리겠나 싶어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고 여태껏 저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던 분이니까 평생에 걸쳐 단 한 번 도움을 드리는 게 어쩌면 가족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져서 그 돈은 현재 저에게 없어도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도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죠. 신우에게 제 돈 1억을 빌려주던 날 신우는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올케, 내가 진짜로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나 진짜로 열심히 해볼 거야. 울지 마세요. 가족이니까 충분히 도움드릴 수 있죠. 이것밖에 못해드려서 죄송하네요. 그런 말 하지 마. 올케가 내 목숨을 살린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약속할게. 이 돈에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 거야. 이자는 괜찮으니까 천천히 갚아도 돼요. 가족이었기 때문에 차용증이고 뭐고 그냥 빌려주게 되었어요. 그때는 저도 신우를 믿고 있었고 신우도 저에게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는 말이 진심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남편도 누나가 망해가는 걸 옆에서 보면서 은근히 마음이 쓰였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저한테 잘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뿌듯한 마음이 더 컸어요. 저로 인해 신우가 다시 성공하길 바랄 뿐이었죠. 그때부터 신우는 정신을 바짝 차렸는지 아주 열심히 카페 홍보도 하고 메뉴를 싹 바꾸며 새롭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다행히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카페가 제가 사는 동네에 있어서 가끔 들리곤 했거든요. 갈 때마다 만석이더라고요. 예전과 다르게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때도 있었어요. 그야말로 대박을 치게 된 것이죠. 솔직히 신우가 망하게 되면 저는 제 돈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찌나 가슴을 쓸어내려는지 몰라요. 이제는 곧 제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저에게 빌린 1억은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그 뒤로 신우는 만날 때마다 조금씩 변해 있더라고요. 고급 세단으로 차를 바꾸더니 급기야 넓은 평수로 이사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치를 부리며 살고 있는데
왜 내 돈은 갚지 않는 것일까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돈 얘기를 가족끼리 꺼내는 게 좀 민망해서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나중에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와 단둘이 있을 때 용기 내서 말을 꺼내봤어요. 형님, 있잖아요. 혹시 예전에 제가 빌려드린 1억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대강 언제 받을지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요. 계획? 무슨 계획? 저희도 이사 계획 세워야죠. 돈 필요할 때가 급히 생길 수도 있고요. 지금 집 살만한데 이사는 왜?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묶여있어서 당장은 좀 그런데 혹시 조금만 시간을 줄 수 있을까? 올케한테 갚을 돈은 내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사실 겉으로는 카페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막상 까보면 적자거든. 그렇게 잘 되는데 적자라고요? 이렇게 한 10년은 버텨줘야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거지. 지금은 완전 적자야. 인건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일 잘하는 사람 구하는 것도 어려워서 요즘 골치야. 인건비에 월세에 재료값까지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제가 돈 얘기를 꺼내자 신우는 갑자기 이러쿵 저러쿵 힘든 얘기를 꺼내며 은근슬쩍 1억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더라고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적자라면서 차를 바꾸고 집까지 이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마치 저에게만 줄 돈이 없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점점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분명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저인데 왜 제가 구걸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그쪽 입장이라면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돈이 생기자마자 바로 갚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갑자기 뻔뻔하게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갚겠지 싶어서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평생 볼 사이고 가족으로 엮여있는 사이인데 설마 그걸 모른 척 하겠어? 싶은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그리 큰 목돈이 필요하지 않기도 했고요. 하지만 신우를 만날 때마다 어디 호캉스를 다녀왔다,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럴 돈이 있으면 내 돈이나 갚지, 그런 얘기를 왜 뻔뻔하게 내 앞에서 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결국엔 저도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네요. 형님은 왜 내 돈을 안 갚지? 그래놓고 집 사고 차 사고 호캉스까지 다녀온 거잖아. 내가 누나한테 물어봤는데 곧 갚겠대. 그게 적은 돈도 아니고 목돈이 생겨야 줄 수 있는 거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 시간이 걸릴 게 뭐가 있어. 사치 안 하고 살면 이미 그 돈 갚고도 남았겠어. 충분히 갚을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 갚는 것 같아서 그게 난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에이, 설마 누나가 돈이 있는데 안 갚겠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누나가 지금 불안해서 그래. 언젠가 또 망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상황이 나아지면 빚진 걸 청산하려고 하나 봐. 그럼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기만 하라고? 나는 천년만년 기다리는 사람인 거야? 솔직히 우리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안정적인 회사도 다니고 있잖아. 목돈 들어갈 데가 없으니 충분히 기다릴 수도 있지. 여보도 그냥 마음을 비우면 안 될까? 너무 재촉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럴수록 여보만 초조해지니까. 그래놓고 안 주면 어떡해. 나더러 그냥 돈을 줬다 치고 잊어버리라는 거야? 내가 많이 벌게. 야근도 하고 주말 근무도 하면서 부지런히 벌면 되잖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그저 정당하게 내가 빌려준 돈을 받고 싶을 뿐인데 자꾸 핑계를 대니까 답답한 거야. 가족끼리 너무 얼굴 붉히지 말자.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나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도 누나한테 돈 얘기 꺼내는 게 불편할 거 아니야. 앞으로는
내가 얘기를 꺼낼게. 돌려받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여보는 그냥 기다리면 돼. 하지만 남편은 신우에게 돈 얘기를 절대 꺼내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예상했어요. 누나 앞에서는 착한 남동생이었기 때문에 차마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했거든요. 결국엔 남편이 그 돈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자고 할 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자식들이 우애가 좋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며느리가 우리 딸 힘들 때 도와줬다면서 너는 반드시 복 받을 거다. 나는 네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어찌나 고맙고 예뻐 보이는지 몰라. 원래 가족끼리는 서로 양보하는 게 미덕이란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이자까지 쳐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칠 텐데 너는 얌전히 있잖니. 잘했어. 가족끼리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안 받는 셈 치고 잊어버려라. 돈이야 벌면 다시 생기는 거고 너희는 월급 받으니까 금방 모으잖니.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미 시어머니는 그 돈을 안 받은 셈 치라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남편까지 아주 우유부단하게 나오니까 제 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놓고 신우는 자식들 잠바 하나에 200만원짜리를 사줬다느니 집에 안락의자를 놨는데 그게 500만원짜리라니 자랑을 해댔어요. 이건 완전히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우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거기에 더해서 신우는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신우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언제 한번 3분 늦었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옳게! 자꾸 이런 식으로 늦으면 곤란해? 아무리 가족이라도 시간 약속은 잘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설마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아무리 우리가 친밀한 사이라고 하지만 나는 엄연히 올케의 시댁 식구고 남편의 누나인데 조심 좀 해줘. 나도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 갑자기 안 하던 신호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까불지 말라는 듯이 저에게 기선제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저를 비하하더라고요. 올케, 혹시 쌍꺼풀 수술한 거야? 그렇다면 너무 실패했는데? 아니요, 안 했는데요. 아, 그래? 자연이 그렇게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나? 자세히 보니 코도 좀 들창고인 것 같고.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올케 사주는 복이 날아가는 사주야. 복 받으려면 앞으로 열심히 베풀어야겠어. 가뜩이나 올케 학벌 때문에 승진도 제대로 못했다며. 코에 필러라도 넣는 건 어때? 인상이 확 달라 보일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요. 에이, 월급 받는 사람이 돈이 왜 없어? 설마 친정에 돈 갖다 주고 있는 건 아니지? 제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올케 집안이 썩 잘 사는 편은 아니잖아. 남편 몰래 친정에 용돈 주는 여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솔직히 올케가 버는 월급 그리 많지도 않잖아. 내 동생이 올케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벌지 않아? 가뜩이나 돈 버느라 힘든 애한테 너무 전소리 하지 마. 사람이 돈돈거리면서 살게 되면 평생 쪼들려 사는 법이야. 신우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외모 비하, 학벌 비하, 집안 비하를 동시다발적으로 내뱉더라고요. 예전에는 쿨하다 못해 아주 시원시원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시간이 지나니 시어머니보다 더 심한 시집살이를 저에게 해대더라니까요. 너무 속이 훤히 보이잖아요. 본인이 손윗사람이니 대들지 말라 이거겠죠. 그리고 자연스레 돈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입을 막더라고요. 저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 전부 신우 편이고 심지어 남편마저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니 마치 소외된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신우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저보다 많다는 이유로 저를 아랫사람 취급하며 돈을 안 주려고 발악하는 모습에 아주 기가 찼네요. 그러던 중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새벽에 통증을 느껴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고 정밀 검사를 하게 됐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어찌나 떨리고 불안했던지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행히도 검사 결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소식에 저희 친정 식구들 모두 안심했네요. 아버지가 아프고 나니 그제야 여태껏 효도를 하지 못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앞으로는 후회 없이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술비를 비롯해서 아버지의 노후 소원인 농막 생활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저희 친정 오빠와 돈을 모으기로 했는데 그때 목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사정을 말하며 1억을 돌려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돈이 어딨어. 당장 그걸 달라고 하면 나도 난감하지. 당장은 못 주시더라도 이번 달 내로 부탁드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시간 드린 거 아닌가요? 아니, 솔직히 몇 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달라 그러면 나들 어쩌라는 거야. 그동안 돈 달라고 한 적도 없으니까 나는 솔직히 천천히 줘도 되는 줄 알았지. 그동안 형님 카페도 잘 되고 어느 정도 안정되셨으니까 이제는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의 안정이 어딨어. 항상 힘들고 쪼달리는 게 카페 운영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친정아버지 수술비 마련해야 돼요. 저도 급한 상황이라고요. 올케 친정오빠 있잖아. 그런 건 장남이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이 마련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뭐 대출이나 이런 거 받으면 되지 않나? 엄연히 받을 돈이 있는데 대출은 왜 받아요? 그리고 장남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제가 아버지께 효도를 하고 싶어서 돈을 마련하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그건 제 돈이에요. 제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왜 올케 돈이야? 한 가정의 돈이지. 올케 그동안 마음속으로 선 긋고 살았던 거야? 좀 서운하네. 시간 없어요. 저는 돈을 받아야겠으니까 형님께서는 최대한 준비 좀 해주세요. 저도 더 이상 오래 못 기다려요. 잠깐만, 지금 나한테 독촉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좀 섬뜩하네. 우리가 고작 몇 푼에 서로 얼굴을 붉혀야겠어? 나는 올케랑 최대한 잘 지내보고 싶은데 올케는 왜 태도가 그 모양이야? 제 태도가 어때서요? 좋게 말하면 무시하시잖아요. 제가 여태껏 돈 얘기를 꺼낼 때마다 은근슬쩍 피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그 돈을 받지 말고 하염없이 기다리라는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형님한테 너무 서운해요. 제가 도움드렸을 땐 금방 갚을 것처럼 눈물을 보이시며 고맙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갚을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솔직히 새 차 사시고 새 집으로 이사 가실 동안 저한테 충분히 돈 갚을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았나요? 아니, 새 차 사고 새 집 산 건 전부 우리 아이들 때문이었지. 올케도 나중에 애 낳아봐. 애 픽업 가려면 소형 차려는 택도 없고 애 둘 키우려면 좁은 집으로는 감당도 못해. 그건 다 필요해서 마련한 거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쓴 거라고. 내가 뭐 일부러 올케한테 돈을 안 갖고 있었겠어? 일단 숨통만 트이면 그때 갚으려고 했던 건데 왜 그렇게 따지고 들어? 그럼 여태껏 내가 뭐 하나 살 때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올케 정말 계산적이다. 네, 저 계산적이에요. 그러니까 제 돈 돌려주세요. 저도 이만하면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형님이랑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고 가족이니까 돈 얘기 꺼내는 거 어려웠는데 이제는 저도 좀 솔직해져야겠어요. 저는 그 1억 받을 때까지 형님에게 계속 전화할 거예요. 아유, 알았어. 줄게. 줄면 되잖아. 언제 주실 건데요? 조만간 마련해서 줄 테니까 전화 좀 그만할래? 나도 바쁘니까. 믿어도 되는 거죠?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그것만 알아주세요. 저도 상황이 많이 급해요. 알았으니까 이만 끊어. 다시 연락 줄 테니까. 하지만 그 후로 신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받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보내는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카페에 가보면 항상 알바생이 저를 맞이했고 사장님을 찾으면 바쁘셔서 외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피하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을 때도 신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입을 싹 닦으려는 거구나 싶어서 슬슬 열이 받더라고요. 그동안 신우의 패턴을 봐왔잖아요. 일단 회피부터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며칠 후 카페에 찾아가 사장님의 행방을 묻자 알바생이 오늘은 사장님이 출근을 안 하셨는데요 하더라고요. 그날은 저도 오기가 생겨서 직접 신우의 집에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해야 그나마 회피를 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 가득 찬 손님들을 보며 확신했어요. 신우는 나에게 돈을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오늘은 반드시 받고 말겠다는 생각 하나로 신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후 너무 괘씸하고 화나는 마음에 문을 쾅쾅 두드리며 신우를 불렀어요.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열어줄 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현관문에 귀를 대보니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사람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오기가 생긴 저는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며 신우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뒤 조심스레 문이 열리며 신우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겨우 한 뼘 정도로만 문을 연 신우는 다급하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올케, 갑자기 무슨 일이야?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얘기해. 이유 아시잖아요. 연락을 안 받으시니까 직접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연락한다고 했잖아. 연락이 안 되니까 직접 찾아왔죠. 저한테는 급한 돈이니까 얼른 주세요. 잠깐 들어가도 되죠? 저 형님이랑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안 돼. 여기서 얘기해. 왜요?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그런 거 없어.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가주면 안 될까? 그 순간 집안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렸어요. 남자의 헛기침 소리 같기도 하고 분주하게 옷을 입는 소리 같기도 한 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분명 그 안에서 수상한 짓을 벌이고 있구나 직감한 저는 일부러 신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차 한 잔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리도 아프고 밖에 추운데. 차는 다음에 줄게. 그러니까 다음에 오면 안 될까? 다음에요? 그러면 또 저를 피하기만 하실 거잖아요. 저는 오늘 결판 내러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좀 집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집에서 얘기 좀 나누자고요. 제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신우는 다급하게 저를 말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게. 돈 줄게. 들어오지 마, 제발. 돈을 진짜 주신다고요? 그래, 줄게. 그럼 지금 당장 이체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지금 불가능하시면 제가 집안에서 기다리고요. 그래. 지금 입금해줄게. 신우는 다급하게 핸드폰을 켜더니 단숨에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었는데 여태껏 안 갚겠다고 버텼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더 괘씸했어요. 신우는 저를 한시라도 빨리 내쫓고 싶은 듯 수상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올케. 입금했거든?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무슨 확인이야. 보냈다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핸드폰을 켜서 보니 정말로 제가 빌려준 1억이 입금되었더라고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제는
절대로 신우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돌아서던 찰나 집안에 무언가 휙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딱 봐도 사람의 실루엣이었어요. 아주 찰나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현관문을 활짝 열어봤고 신우는 놀라서 고함을 질렀어요. 올케!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체 안에 누가 있길래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없다고. 인기척이 들리던데요? 그땐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신우가 숨기는 게 뭐길래 이렇게 나를 내쫓으려고 안달이 난 것일까 궁금하더라고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힌 저는 순식간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저를 보며 까무러치는 한 남자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의 카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자주 마주쳐서 서로 인사를 하는 사이였는데 신우의 집에서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소파 위에는 신우의 속옷이 적나라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둘은 불륜 사이가 분명해 보였어요. 경악할 진실이 눈앞에 펼쳐진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굳어버리고 말았고 남자 직원은 손사래를 치며 저희 그런 관계 아닙니다 하며 무작정 부정을 하더라고요. 신우는 저에게 화를 내며 나가라고 외쳤어요.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얘는 밥 말아먹었어? 얼른 나가! 이게 무슨... 일단 나가! 엉겁결에 쫓겨난 저는 한동안 멍한 채로 있었어요. 그동안 좋은 아내의 다정한 엄마인 줄로만 알았던 신우에게 알고 보니 내연남이 있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던 거잖아요. 그때부터 상황이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돈 거래도 끝났고 신우와 할 이야기도 남아있지 않아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올케, 왜 내 전화를 안 받아? 바빴던 거야? 네, 정신이 좀 없었어요. 그런데 저 보러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저 끝내지 못한 얘기가 있잖아? 저는 형님이랑 할 얘기가 없는데요.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말했어? 뭘요? 그 있잖아, 그날 본 거. 아, 그 남자 직원이랑 있었던 거요? 그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내가 제대로 상황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그 사람이랑 나는 그냥 친한 사이야. 일하다가 배고프다고 하길래 우리 집에서 김치찌개 끓여준 건데 올케가 오해를 한 거야. 형님,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누가 이성 직원을 집까지 끌어들여요. 누가 봐도 수상한 사이 맞던데요, 뭘. 그래, 같은 여자끼리 솔직히 얘기할게. 잠깐 만났던 사이는 맞아. 하지만 이제는 서로 정리했고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가 올케한테 진심으로 털어놓는 이유는 올케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야.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우리 가족에게는 비밀로 해줄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알면 나 진짜로 죽어. 그리고 우리 부부한테는 애가 둘이나 있잖아. 이혼만은 절대 안 돼. 나는 끝까지 엄마로서 의무를 다하고 싶어. 말에 모순이 좀 있네요. 엄마로서 의무를 끝까지 하고 싶은 사람이 가정의 평화를 깰 만한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건 잠시뿐이야. 나는 지금부터 다시 충실한 아내와 엄마로 돌아갈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올케가 본 건 그냥 잊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 좀 그렇네요. 그럼 형님도 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 앞에서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솔직히 저는 불륜이 부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래, 최악 맞지. 나는 최악인 사람이야. 하지만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그 정도 의리는 지켜줄 수 있지 않아? 네. 일단 형님 마음은 잘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비밀 지켜줄 거라 믿어. 나는 진짜 올케밖에 없다니까. 나 진짜 정리할 거야. 약속해. 올케만 눈 감아주면 모든 게 마무리될 거야. 아무튼 비밀 지켜준다니까 너무 고마워. 우리 올케밖에 없네. 그때부터 신우는 저를 만날 때마다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좀 더 유순해졌다고 해야 하나요? 더 이상 저에게 날선말을 하지 않았고 뭘 자꾸 챙겨주더라고요. 어느 날은 빌린 돈에 이자를 주지 않았다며 봉투까지 내밀더라니까요. 아마도 불륜을 눈 감아달라는 무언의 부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 뒤로는 신우의 카페를 지나갈 때마다 그 남자 직원을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신우가 그 카페를 창업할 때부터 직원으로 있었는데 유독 친해 보이긴 했어요. 그냥 직원과 사장의 친밀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 남자 직원은 카페 매니저라는 직함을 달고 신우가 공백이 생기면 신우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신우는 긴장감을 즐기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과감하게 불륜을 이어가더라고요. 둘의 사이를 알게 되니까 더 이상 고운 시선으로 둘을 바라볼 수 없어서 그 뒤로는 카페를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저 스스로도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맞겠지 싶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친정 아버지의 수술도 잘 마치고 경과도 좋으니 매사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은 저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았던 남편도 저희 아버지의 수술 소식에 같이 밤을 새며 병원 안에서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든든하게 일 처리를 해주는 모습에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이 싹 녹아내리더라고요. 남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사람이 된 순간이었죠. 그때부터는 남편과 사이가 나름 좋아졌어요. 그 후로 명절이 다가왔고 저와 남편은 일정을 마치고 가느라 조금 늦게 시댁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신우의 남편이자 저에게 심해 부였던 그분의 고함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지르던지 현관 밖까지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미친년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떻게 나를 속이고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았냐? 평소에 워낙 점잖았던 분이셨기에 그 모습은 저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신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심해부는 끊임없이 신우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결국 밥상까지 엎으며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신우의 등을 때리며 울부짖었어요. 야, 이거사. 어떻게 신랑이랑 자식을 두고 딴 남자한테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대체 왜 그랬어? 왜? 신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울다가 결국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저는 시어머니를 통해 사건의 내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글쎄, 카페에서 직원으로 있던 남자가 돈을 들고 튀었대.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불륜 관계였던 걸 남편이랑 자식한테 폭로하겠다고 오히려 협박을 했다고 하지 뭐니. 돈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 사위가 불륜 관계를 알게 되고 난리가 난 거지. 이혼 소송하고 위자료까지 받겠다고 하네. 결국에는 신우의 가정이 순식간에 파탄이 나고 말았네요. 그 직원이 그런 짓까지 저지를 줄은 몰랐는데 그 부분은 저도 많이 놀랍더라고요. 어쨌든 그 남자는 돈 때문에 신우에게 다가갔고 신우는 그런 남자 직원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고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가정 파탄은 이미 정해져 있던 수순이었어요. 현장을 목격한 저의 입만 막으면 될 줄 알았을 텐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던 거예요. 신우는 결국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유책 배우자니 양육권을 가져오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불륜남에게 배신까지 당했으니 남아있는 돈도 없었고 신경을 쓸 틈이 없다 보니 카페는 어느새 손님이 또 끊기고 말았죠. 그렇게 호황기를 맞이하며 영원히 손님이 붐빌 줄 알았던 신우의 카페가 폐업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신우는 저에게 찾아와 또다시 애원을 했습니다. 올케, 나 진짜 염치 없는 거 아는데 혹시 나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 내 상황이 진짜 낭떠러지라 부탁할 사람이 올케밖에 없어서 그래. 지금 위자료도 줘야 하고 주변에 빚진 거를 좀 갚아야 하는데 진짜로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야. 지금 애들도 못 보고 집도 날려서 오갈 데도 없는 거 알잖아. 딱 한 번만 더 올케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돈 벌면 꼭 갚을게. 형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목돈이 없어서요. 모아둔 돈 없어? 전에 나한테서 받아간 1억은 어쨌어? 그거 저희 아버지 수술비로 쓰고 이래저래 쓰다 보니까 금방 없어졌어요. 그럼 5천만 원만 빌려줘. 그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저희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무리해서 이사 가느라 대출까지 받아서 지금 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럼 1,000만 원도 없어? 500만 원도 없냐고. 죄송해요. 지금 일부러 없는 척 하는 거지. 예전에 내가 빌리고 안 갚아서 그것 때문에 보복하는 거지. 설마요. 그때 일은 이미 다 잊었는데요. 어떻게 돈이 한 푼도 없을 수가 있어?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야? 형님도 저한테 돈 끌어오실 만큼 형편이 어렵잖아요. 솔직히 요즘 목돈을 그냥 통장에 꽂아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집담보대출이라도 좀 해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저희가 이미 대출을 풀로 받은 상태라서요. 돈 나올 구멍이 아무리 봐도 없네요. 그럼 어떡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희망으로 사냐고. 그 남자한테 찾아가서 내놓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쩌다가 사기를 당하신 건데요. 나더러 전망 좋은 곳에 더 큰 카페를 차리자고 꼬셨어. 동업하자고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돈을 맡기라고 하잖아. 그때는 나도 뭐에 흘렸는지 내가 가진 돈을 전부 줘버렸어. 그런데 그놈이 그 돈에 눈이 멀었는지 들고 튀어버린 거야. 알고 보니 만나는 여자도 있더라고. 나만 혼자 바보가 된 거지.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차피 투자 명목으로 자기한테 준 거니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아주 치밀하게 변명을 하더라고. 가만 보니까 애초부터 그럴 목적으로 나한테 다가온 것 같아. 그걸 이제야 눈치채셨어요? 딱 봐도 사기꾼이잖아요. 돈 달라고 할 때 진작 눈치를 채셨어야죠. 몇 년 동안 나를 위해 희생하며 일한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 그래, 내가 바보고 다 내 업보다. 이제는 돈도 없고 자식도 잃고 남편한테 버림도 받았네.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초라해졌나 싶어. 올케, 내가 불쌍하지 않아? 혹시 친정에는 돈 좀 없어? 들어보니 좀 넉넉하게 사시는 것 같던데. 글쎄요. 저희 친정집이 그리 잘 살지 못해서요. 부탁 좀 하자. 나 진짜로 당장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그래. 아니면 너희가 버는 월급에서 매달 나한테 일정 부분을 좀 줄 순 없을까? 나도 생활은 해야 하잖아. 형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형님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임신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더 많을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모아야 하지 않겠어요? 냉정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저는 형님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1억 빌려드렸을 때 앞으로 이런 부탁 절대 할 일 없을 거라고 저랑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솔직히 당황스럽네요. 그럼 나더러 길가에 나앉아서 거지처럼 살라는 말이야? 작은 일이라도 해나가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무튼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해요. 내 동생을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걔가 내 전화도 안 받냐고. 둘이 아주 작정을 했구나. 솔직히 사고는 형님이 치신 거잖아요. 왜 뒷수습을 저희한테 부탁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1억 빌려드렸을 때 갚는다고 하셔놓고 차일피일 미루셨잖아요. 저는 그때 이미 형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거든요. 그때부터는 형님께 절대로 목돈을 빌려드릴 순 없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여유가 있어서 돈이 남아도는 상황이면 그냥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한 푼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도와드릴 수 없게 됐어요. 아무튼 저는 제 할 말 끝났어요. 형님은 더 할 말 있으세요? 신우는 결국 저에게 돈을 빌리지 못하고 쓸쓸한 뒷모습을 보인 채 돌아갔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그때 저희 부부가 이사를 했던 시점이라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솔직히 돈이 있었어도 신우에게는 빌려주기 망설였을 것 같네요. 워낙 크게 당한 적이 있으니 그 뒤로는 신우와는 돈 거래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신우는 결국 이혼을 당하게 되었고 양육권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적해서 살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둘째를 임신할 때까지 신우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둘째를 출산할 때쯤 가족 모임에 나타나더라고요.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성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좀 철이 들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벌어 지금은 한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신우의 모습에 시댁 식구들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신우는 가족들에게 그동안 못난 모습을 보여서 죄송했다고, 앞으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폭풍이 지나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잠잠해졌네요. 그 사이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하게 되면서 바빠졌고, 신우도 먹고 사느라 바빠진 탓에 점점 교류가 없어졌네요. 요즘에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신우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지만 전 남편 쪽은 재혼을 한 것 같더라고요. 한때는 정말 보기 좋은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이렇게 갈라서게 되니 정말 마음이 씁쓸하네요. 신우에게 꿔준 돈을 받으러 집에 찾아갔다가 신우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사건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일찌감치 가족에게 폭로를 했다면 신우가 사기는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신우가 이혼은 당했겠지만 카페는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신우는 평생 저를 미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하면 뭐래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이제는 부디 신우가 올곧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불륜은 언젠가 들키게 되어 있다는 것, 큰 폭풍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사연을 듣는 분들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것만큼 잔인한 짓은 없잖아요. 신우를 통해 저도 많은 걸 배웠네요. 그리고 그때 그 경험 덕분에 이제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돈 거래만큼은 냉정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신우지만 어쩔 땐 철없는 여동생 같기도 했거든요. 이제는 성숙해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부디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만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무탈하길 빌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